요 조서의 아랫부분 보면은 제가 조지호 청장님에게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물어보았고 조지호 청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는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지호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정확한 외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야간 투시경까지 이렇게 착용을 하고서 군인을 국회 그것도 경내가 아닌 국회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본관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참 충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조 청장님께서도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확한 워딩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동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걸 부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워낙에 충격을 받았던 일이고 제가 강조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날 텐데 동의를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러게 말이야, 정말 이건 잘못된 일이라 이런 식으로 맞장구 치는 표현을 했던 겁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가요?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네,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15항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일날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건데 정의는 24년 12월 4일 06시 23분경에 피청구인 조지호와 14분 35초가량 네 번째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대략적으로 어떤 주제로 나눴는지 대략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06시 20분경 전후해 가지고 아마 전화가 오셔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엄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안가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가 이후에 계엄이 발생했을 때 계엄이 시작된 이후에 인영 방첩사령관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과 통화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조 청장님께서는 당신께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사표를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제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차례차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신문 조서 중에 일부입니다. 삼청동 안가에 다녀왔다는 사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때 정의는 네 번째 통화에서 피청구인 조지호로부터 계엄 전에 대통령 안가에 불려갔다 왔다라는 말을 듣고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금방도 초대해서 증언을 했었고요. 통화 당시에 정의는 피청구인 조지호에게 안가에서 대통령이 계엄 얘기를 할 때 반대한다고 말씀하지 그러셨냐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피청구인 조지호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워낙에 계엄이 이제 황당한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왜 계엄 반대를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 청장님께서 그 당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에 고압적으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 1분이라도 단 10초라도 틈이 있었으면은 내가 이 계엄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대통령께서 워낙에 일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말할 틈이 없었다. 반대를 표현할 얘기할 그럴 틈이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7항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조지호와의 네 번째 통화에서 피청구인 조지호가 안가에서 나와 김봉식 서울청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던가요? 그 안가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김봉식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청장님, 그 제가 지금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피청구인 조지호 안가에 나와서 김봉식 서울청장과 대화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정인에게 알려주면서 계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협조하겠다 혹은 협력하겠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알려주던가요? 그런 그 말씀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반대 의견도 말씀하신 바는 없었고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김봉식 청장님이 그렇게 이제 그 정말 머릿속이 하얗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지호 청장님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매우 이제 좀 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 추측컨대 좀 고뇌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18항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통화에서는 피청구인 조지호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여인형 그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가지고 체포조인지 위치추적조인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포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경찰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조지호 청장님께서는 속으로 좀 이제 거친 표현을 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또라이 새끼들 정말 이 군발이 이 또라이 새끼들 정말 정신병자 같은 놈들이다. 그런 이제 그 거친 표현으로 이렇게 속으로 좀 생각을 하셨고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증언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조 지원 관련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 조지호는 당시에 이 새끼 미친놈 아닌가 김용현도 또라이고 군발이들 정신 나간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속으로 생각했다는 내용을 정인에게 전화로 서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게 사실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20항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피청구인 조지호가 여인형으로부터 정치인 대상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던가요? 아니면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피청구인 조지호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두 사람 모두 어떻게 진술하냐면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특히 피청구인 조지호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하 직원이 아닌 타 기관의 기관장에게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기엔 예의가 없는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인이 이렇게 들었다는 부분이 기억이 명확한 건지 묻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사실입니까? 정확하게 들은 게 사실입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지금 그 기억하고 기억이 나는데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저는 뭐 사실 정확히 판단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억은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또 기억으로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지만 예. 정확한지는 지금 와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 당시는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제 말을 전해 듣고는 좀 헷갈린다.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였다라고 조지호 청장과 통화한 것으로 기억하고 진술을 했는데 네, 네.
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모두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은 서로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부하 직원이 아닌 타 기관의 기관장에게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을 하는 건 예의가 없는 말이라서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조지호 피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하면은 과연 이 말을 정말 들었는지 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더니 정인이 이 말까지 듣고 나니까 약간 헷갈린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조지호 청장님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두 분이 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예, 제 기억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양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은 24년 12월 5일 날 그 다음 날입니다. 행안위 긴급 혈안 질의에 피청구인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들어있는 국회 행안위 의사록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때 피청구인은 어떤 종류의 수사관을 보내라고 했습니까라는 김성희 의원의 질문에 그냥 수사관이라고만 이야기했었고, 구체적으로는 실무 단계로 연락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정인도 이 상황을 목격한 이후에 기억이 혼선이 생겨서 여인영에게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건 아닌지 물어봅니다. 혹시 이날 행안위 참석 때문에 기억에 혼선이 생긴 건 아닐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항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정의는 국회 통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하다가 서울청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아서 국회의원 등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 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포고령 없이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고, 그 후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사실입니까? 네, 그 당시 할 때 제가 이렇게 진술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이번에는 조지호 피청구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 중에 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조지호는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혹시 정의는 피청구인 조지호로부터 포고령이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닌지, 구체적인 워딩이 혹시 기억이 납니까? 예, 구체적인 제가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조지호 총장님 말씀 지금 요 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 이 표현도 이 표현이 더 이렇게 일리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지호 청장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게 더 사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에서는. 네, 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부했다, 이 표현이 네, 조지호 총장님 말씀이 더 부합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예. 26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 중에 47쪽에 해당 부분입니다. 이제 피청구인이 국회에 출입을 허용하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국회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23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피청구인에게 포고령을 운운하며 국회 통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면서도 월담자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소극적 항명을 하였는데, 이런 경과에 대해서는 혹시 정인이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실입니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특별히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7항 물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정인이 검찰 조사에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정인은 피청구인 조지호로부터 계엄 중간중간에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서울청에 그러한 지시도 전달하지 않는 등 대통령 지시를 묵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요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조지호는 계엄이 끝난 후에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때 죄송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말하였고 대통령은 아니야 조 청장 덕분에 빨리 끝나서 수고했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에서 정의는 피청구인 조지호로부터 이러한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자, 정인이 아까 초두에 이제 개요를 설명하면서 사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정인에게 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나야 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 이 조서에 나와 있듯이 결국에 조 청장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 또 명령 이런 것들을 지금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지금 모실 면목이 없다. 결국에는 당신께서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사퇴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와 함께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조직에 또 부하 직원에게 큰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지금 사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예, 30번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지시에 항명했기 때문에 사죄하겠다는 것은 당시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조기 대선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공직자의 도리이고 뭐 당연한 의사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인이 피청구인의 사퇴를 극구 만류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당시에 6시 20분 정도에 청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당시에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국회를 통제를 완벽하게 했다면 아마 계엄이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에서 특히나 조 청장님과 우리 김봉식 청장님께서 일정 시간이지만 그 국회 통제를 일부 허용을 한 이 국회 그러니까 의원과 국회 관계자에 대한 국회 출입을 허용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결국에는 계엄이 성공할 수 없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 청장님께 왜 청장님께서 사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청장님께서 나라를 구한 거다. 민주주의를 지킨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공직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상사께서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제 마음은 청장님께서 일단 사퇴를 나중에 하시는 한이 있어도 일단 사퇴를 좀 수습하는 게 최우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제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31항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그 12월 4일 오후에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독대를 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때도 비상계엄에 관련한 얘기를 나눴습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일부 나눴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특별한 의미 있는 그 대화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정확히 어떤 워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억은 잘 나지 않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경찰청이 그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연말 인사를 12월 초중순경에 이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가 곧 날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찰국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이제 청장님하고 인사와 관련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제 우선이었었고 12월 2일 날 기희, 제가 12월 1일인지 2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희 청장님하고 12월 4일 16시인가 17시에 만나기로 그 비서실을 통해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